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사람이 가장 절박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경제적 어려움, 입시, 취업, 자격시험, 아파트 분양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에겐 아이를 가지는 게 하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이리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어쩌면 인류 최대 역사의 난제는 세계 평화와 함께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사랑 그리고 연애, 오늘 적당 덕후가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약간의 힌트 또는 팁은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오늘 적당 덕후가 모신 분이 어마어마한 연애 덕후, 실력 있는 연애 카운셀러시거든요. 사랑에 목마른 분들에게 전하는 담비 같은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쑥스런 TV 김지숙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런TV 김지숙입니다. 닉은 쑥스런이신데 목소리는 전혀 쑥스럽지 않으십니다. 네, 성격은 전혀 쑥스럽지가 않습니다. 우선 어떻게 불려드려야 될까요? 웨딩 플래너로 유명하신 분이고 연애 카운셀링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 튜브에서 쑥스런 TV란 채널명으로도 유명하시죠. 웨딩 플래너 지숙님, 쑥스런 TV 지숙님. 연애 유튜버로 카운셀링을 하는 날이니까 쑥스런TV 지숙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쑥스런 TV 지숙님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고요.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게스트가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게스트에게 말하잖아요. 쑥스런 TV 지숙님,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간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웨딩 플래너이면서 연애 유튜버를 하고 있는 쑥스런TV의 김지숙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방송 관행 아닙니까? 게스트를 초대해놓고 본인에게 자기소개를 시키는 건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적당 덕후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말을 단박에 끊고 정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시작해볼게요. 쑥스런TV 지숙님은 10년차의 베테랑 프로급의 웨딩 플래너입니다. 웨딩 플래너로서 모 방송의 여러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참여하셨고요. 그간 커플 매칭에 성공한 숫자가 무려 1000쌍 이상. 이 정도면 국가에서 훈장 정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커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연애와 결혼에 관련 이야기들을 소통하고자 너희 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죠. 채널명은 쑥스런TV. 구독자도 무려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3년차 크리에이터시고요. 2022년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도 공식 초청된 검증된 크리에이터십니다. 시청층의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의 미혼 남녀 MZ세대라고 하죠. 지숙님은 연애와 결혼에 관련한 주제들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현실 고증으로 한마디로 팩폭러죠. 프로팩폭러, 뼈 때리는 조언을 던지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쑥스런TV는 팩폭 오지는 채널입니다. 또 이런 가차없는 팩트폭력을 MZ세대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는 지역방송의 저녁 생방송에도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셨어요. 이 정도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희 튜브 채널명이 좀 독특해요. 쑥스런TV? 네, 채널명이 쑥스런TV인 이유는 제가 이제 본명이 김지숙인데 주위 지인들이 저를 부르는 애칭이 쑥이, 쑥아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쑥입니까? 네. 그래서 제 채널에서 나다운 방식으로 솔직하게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지숙스러운을 줄여서 쑥스런이라고 채널명을 만들었습니다. 아, 쑥스러운이 이제 지숙스러운에 짧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네, 맞아요. 네, 우선 지숙님의 쑥스런TV 지숙님의 본업은 웨딩 플래너시죠? 네. 근데 웨딩 플래너하고 보통 사람들은 커플 매니저, 커플 매칭 전문가
약간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그 커플 매니저는 연인으로 성사가 되는, 연애를 성사시키는 그 매니저가 커플 매니저고요. 네. 저는 웨딩 플래너인데, 웨딩 플래너는 그 연인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준비를 할 때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웨딩 플래너고, 두 남녀를 매칭시켜주는 게 커플 매니저예요. 그러면 커플 매칭 전문가는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커플 매칭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웨딩 플래너로 다양한 커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얘기도 많이 이제 나눠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결혼할 때 이런 유형들도 있구나. 뭐, 아, 남녀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터득하게 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연애나 이런 분야에 네. 관심도 많고 흥미가 그러시군요. 많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컨텐츠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 웨딩 플래너 10년 차의 베테랑이시죠? 네. 베테랑으로서 사랑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단답형으로 부탁드린다면요. 저는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추상적이네요. 이번엔 아주 길게 해설을 부탁드린다면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라도 예외가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남녀 사이의 대부분의 트러블은 바로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 아니죠. 거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준 만큼 돌려받을 마음 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평소에는 굉장히 그 현실감 넘치는 흔히 말하는 팩폭 프로 팩폭러로 유명하신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모범답안 그래서 약간 시시한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요. 사랑을 정의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쑥스러운 TV 지숙님을 OBS 라디오 유일의 토크 콘텐츠인 아재도쿠가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 높은 실전성을 기대해 보고요. 그저 그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술에 물 탄 듯 쌀로 밥 짓고 콩으로 된장 만들게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직설적이고 후련한 한마디로 연애 고민에 싸다구를 날리는 듯한 시원한 사이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제 전문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아재도쿠가 그동안 자체 특집을 계속 진행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여름 휴가 특집이면은 보통 방송 콘텐츠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름 휴가지를 소개하잖아요. 네. 저희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여름 휴가지만 골라 소개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연애 특집도 보통 연애 특집이면 연애 성공하는 아주 달달한 이야기들만 주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귀에 캔디 그런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할 텐데 오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쑥스런 TV의 지숙님은 사랑을 찾는 여러분에게 팩폭 오지는 상담으로 유명한 분이죠. 사랑을 찾으십니까? 그런데 계속 실패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입니다라고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사랑에 실패하는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시려고 하는데 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된 사랑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네.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모든 문제는 다 이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그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성공을 하고 싶다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도 대부분 외부 요인을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언제나 다. 맞아요. 자, 우선 가볍게 그동안 쑥스런 TV 너의 튜브 채널 그동안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유독 눈길이 가는 상담을 몇 개 골라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젤에서 죄송하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주셨던 상담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이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하필이면 첫 번째 사연부터 여성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남자친구와 저희 집안의 재산 차이로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첫 번째부터. 쉽지 않죠. 네.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되는 정도는 아닌데 우리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걸리시나 봐요. 남자친구는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굉장히 흔히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웨딩 플래너니까 이렇게 결혼 준비할 때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제 양가 부모님의 의견 차이, 네. 경제적인 차이, 뭐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도 뭐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댁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받은 만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심지어 집안까지 좋다?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라면 과연 나를 만났을까? 우와, 시작부터 팩폭이 많이 들어갑니다. 역시. 그 남자가 내 차례까지 왔을까? 그렇게 네. 완벽한 남자가? 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심이 어떠실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심이 어떠실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우선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해라. 맞아요. 자기 객관화 와. 플러스 자기 자녀에 대한 객관화, 부모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그 정도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레벨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걸 잘 못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게 시댁에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되는 정도인지를 여쭤봤었는데 네.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뭐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사람만 괜찮다면 문제될 거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 남자가 직업도 괜찮고 사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집안까지 좋다. 그러면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을이 돼야 하거든요. 그 시댁에. 여러분께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실제 결혼 웨딩 플래너로 활동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커플을 만나 보면서 터득한 실생활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현실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상황이 나를 을로 만드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있죠, 모르게 있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남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 쪽에 조금 더 재산이 많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을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저는 시작부터 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의 상담부터 우리 딴 거는 모르겠고요. 저는 쑥스러운 TV 지숙님의 캐릭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네. 이번엔 다행입니다. 조금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네요. 읽어볼게요. 나이 들수록 누굴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근데 큰 맥락으로 보면 대부분의 30대 분들의 고민이 중후반대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이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굴 네.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나이가 든 만큼 내가 이거저거 따지는 게 많아져서 누굴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자기 객관화의 연장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어릴 때는 뭐 서로 안 맞는 것 같아도 서로 맞추려고 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연애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본인만의 가치관이 확고해지기도 하거든요. 취향이 확실히 생기면서 그렇죠. 내 취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맞아요. 만족을 못하게 되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염두에 두다 보면은 조금만 스틀리는 게 있어도 연애를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보는 것도 많아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굴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직접 상담을 해보시면서 남녀 차이 같은 건 없었을까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람은 다 비슷하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야, 정말 시원시원한데 너무 시원시원해서 약간 평소에 이 정도 수위 괜찮나요? 더 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굉장히 심플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자랑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고민은 정말 많은 맞아요. 예.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라는 것보다는요. 네. 보통 소개팅에서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대화법이 그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남자들이 소개팅 나가서 네. 잘 보이고 싶으면 네. 자기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막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고 막 자기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되도 않는 개그 준비하고. 맞아요. 막 되도 않는 드립 치고 막 이러시는데 오히려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판을 잘 깔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여행 얘기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얘기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여행 그렇죠. 얘기로 시작해서 뭐 그게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좋아하는 취향으로까지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끌어내면 상대방 기억에 대화가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방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주셨어요. 상대방의 취향을 단시간 안에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소개팅에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질문보처럼 질문하고 답변 받고 끝. 질문 답변 끝. 마치 이게 질문이 네. 어떤 하나의 미션인 것처럼 맞아요, 답변을 맞아요. 들으면 이제 미션 석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남중남고 공대 테크트리다. 맞아요. 이게 여자랑 네.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거든요. 남자들 간의 대화는 결코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가자. 그죠. 질문했고 답변을 드렸으면 끝. 예, 뭐 먹어도 아니야. 뭐 먹을래도 그런 거 없어. 맞아요. 네. 뭐 먹었어? 뭐 먹을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남자들의 점심은 메뉴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제육볶음이거나 돈가스거나. 근데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나도 어느 정도의 확고한 취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취향이 잘 모르거나 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사실 거기서 생기는 괴리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려면 나도 뭘 좋아하는 게 있어야. 네.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사람과 오래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실무적인 대화 이해의 것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저도 약간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실무적인 내용 외에 다른 스몰 토크라는 게 너무 그냥 굳잖아요. 빨리 용건 말하고 빨리 가지. 날씨야. 근데 남녀 사이에서는 또 네. 그렇게 그런 대화 방식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여자들은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자들이 생각하는 재밌는 사람, 재밌는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아, 그게 여자들은 대부분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뭐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고 막 웃기려고 네. 하고 막 이런다라기보다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잘 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좀 티키타카가 잘 통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네. 대화가 잘 통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 이 남자 재미있는 남자다. 유머러스한 남자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느끼는 어려운 거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통 남자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거. 그러면 여기는 정말 좋은 팁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늘 소개팅을 나가선 상대방 여성이 오늘 재밌었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기억하자. 우선 제가 지금 받은 느낌은 상대방 여성이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신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그것이 중요하다. 네. 정도로만 인식하면 될까요? 그게 제일 키포인트기는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내가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야 재밌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남자는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이 하는 말보다 그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얘기를 많이 하고 오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 이 남자랑 대화가 잘 통했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자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싶으시다면 네. 내가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알겠습니다. 말을 많이 듣는 게 좋다는 거죠. 지숙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죠. 사랑은 뭐라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연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결혼뿐만이 아니라. 맞아. 남녀 사이에는 뭐 연애든 결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성별은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너무 늦어버렸네요. 얼마나 늦었는지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결혼할 상대가 없어 혼자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 사연이 남자분의 사연이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신다고 보는데요. 네. 결혼은 근데 저는 준비가 다 돼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살면서 준비를 완성을 해 나가는 거지 완성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쉽지 않다고 뭐 40, 50대 된 거 아니고서는 지수님도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웨딩 플래너로서 정말 많은 커플들을 만나보셨으니까 이런 사연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 30대 초중반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분들이 생각하는 결혼 준비는 경제적 준비는 어디까지인가요? 집까지인가요? 집까지가 경제적 준비라고 생각. 근데 보통 대부분 집을 자가로 마련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전세든 뭐든 집이 준비가 돼야 네.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대출 생각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요즘에 거의 다 대출 그러니까요. 없이는 네. 못하니까.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얼마가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 기준 각자마다 느끼는 본인 기준에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30대 남자든 여자든 혼인율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집값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제가 이거 이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인데 대학 평균 얘기할 때 인서울 대학을 대학 평균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전국 대학 중에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상위 성적 상위 10%든 20%가 어떻게 표준이에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뭐 집도 뭐 서울 경기권의 뭐 아파트. 그러니까 최소 몇 억부터 시작하는데 맞아요. 아무리 저렴해도 그거를 30대 초반에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임금을 월급을 모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의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죠. 엄박 찬스를 쓰지 않는 이상이야. 그죠.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면 사실 쉽지 않죠. 경제적 조건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갖춰야 되나? 그럴듯한 집과 그럴듯한 차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뭐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의 기준선이 이제 미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혼을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 남자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그 책임감 그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너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뒤처지거나 너무 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긴 하긴 한데요. 저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만드는 상대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 경제적 부는 사실 같이 살면서 벌면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모으는 것보다 같이 모으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요. 정말요? 그렇지 않나요? 예. 혼자 모으는 것보다는 둘이 모으는 게 더 빠른 시간 안에 모을 수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둘이 모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 얘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실제로 지금 웨딩 플래너 진행을 해보시면서 이 커플은 서로 정말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구나. 그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하기야. 네. 네, 유독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히려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기 연애하신 분들보다 연애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이 아직 오히려 더 애정의 그런 유통기한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콩깍지가 미쳐 다 벗겨지기 그치. 전 그때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죽고 못 사는. 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숙소론 TV 지수님은 지금 결혼을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아직 네. 안 했어요. 남들만 결혼시키고 제가 어머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남들만 결혼시키고 제가 아직 못 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나 봐요. 계획은 있으시고요? 언제든지 저는 항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럼 지금 남자친구는 없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드시지 않은 거지. 그러면 저 반대로 물어보고 싶네요. 웨딩 플래너, 네. 베테랑 웨딩 플래너이자 연애 상담 전문가 숙소론 TV 지숙님은 지금 왜 결혼을 안 하고 계실까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네. 뭐 이미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신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돈이 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 커플을 매칭해 주시고 아주 베테랑 웨딩 플래너이자 연애 상담 전문가이시지만 본인은 아직 결심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자기 객관화를 하신다면요. 왜 지금 지숙님은 자기가 결혼을 스스로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게 내가 결혼이라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그렇군요. 자신에 대해서. 역시 연애는 복잡하군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쑥스런 TV 지숙님과 함께하는 연애 특집 아재 덕후 2부 시작해 볼게요.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 사람이고요. 우선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닉네임으로 할게요. 실명 말씀하시는 건 약간 부끄럽죠. 네, 예, 닉네임을 정하셨습니다. 닉네임 뭐죠? 아리아나 동그란데입니다. 네, 아리아나 동그란데님과 함께 당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쩍 보셨는데 쑥스런 TV 지수님, 아리아나 동그란데님은 30대 후반입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는 동안이시죠? 엄청 동안이신데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리아나 동그란데님의 사연을 아리아나 동그란데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좋은데 직접 읽기는 부끄러우시죠? 그럼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제 연애 경험은 5회에서 6회 정도입니다. 30대 후반이신데 생각보다 적어요. 남들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소개팅을 최근까지 했는데 최근 정말 이상했어요. 몇 번 했는지 소개팅을 기억도 안 나지만 최근에 한 소개팅은 이상했고 이상한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만났던 남자가 보고 싶다며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보고 싶다 그럽니다. 꼭 밥을 사주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서 자리에 나갔습니다. 밥은 저 혼자 먹고 정작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을 했어요. 밥만 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지수님. 좀 독특한 상황이긴 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밥 먹으러 나가는데 혼자만 밥을 네. 먹는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긴 한데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중이셨다면 애초에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뭐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한다든지 그렇죠. 뭔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데이트 네. 신청을 할 수도 영화를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을 하다못해 텐데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가자든지.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더라도 뭐 먹는 신용이라도 좀 그러니까. 보통은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증언을 약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리아나 동그란테님? 저도 원래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는 걸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식사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일단은 오케이 하고 나갔던 건데 네. 정작 그분이 네. 본인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는 이제 메뉴를 골랐는데 그것만 네. 주문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미 나갔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에 저는 혼자 먹을 수밖에. 근데 그 사람이 앞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를 정도로 부담스러웠죠. 소개팅에서 딱 한 번 본 사이죠. 네.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뭐 이런 거 도대체. 건가요? 뭐 네가 밥 먹는 것만 봐도 좋아 뭐 이런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 남자분은 한 번 만난 그 이후로 혼자 벌써 사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혼자 너무 앞서 나가신 분이신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닌데 혼자 그쵸. 밥을 먹고 맞은편에서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유가 뭐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매너가 좀 없으신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나 동그란데님은 그 자리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남자분이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한 번 더 나가실 생각을 하신 거죠? 거절을 계속 했는데 네. 계속 하길래 굉장히 친한 아. 사람이 소개시켜 준 거군요. 그렇지도 않아요? 글쎄 기억이 잘
알겠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요. 자, 쑥스러운 TV 지숙님도 굉장히 네. 보통 분은 아닌데 오늘 사연 모신 아리아나 동그라님도 만만치 않은 분 같아요. 이분 사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부끄럽다고 하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30대 후반 여자 사람입니다. 아리아나 동그라님이죠. 소개팅과 선의 중간 정도였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대 남자가 제 키와 몸무게에 엄청 집착했어요. 세상에. 소개팅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좀 싫은 마음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몸무게는 들어보면 안다는 말을 했어요. 네? 이건 약간 그건 좀 공포로 가는데? 더 무서운 건 자기는 이마에 집착한다고. 점점 무섭죠. 앞머리를 들어보라고. 네? 진짠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앞머리를 들어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고집해서 결국 이마를 시원하게 깠습니다. 네? 세상에. 이건 우선 아리아나 동그라님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화인가요? 네, 실화예요. 그 상황, 네.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궁금했나 보죠. 그 안 보이는 그 옷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서 계속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깔 때까지 집요하게. 집착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결국에는 얘따 봐라 하고 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마를 깔 게 아니라 그 남자 정강이를 깠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테이블을 뒤집어 엎거나. 그렇죠. 예. 그거는 너무 무례한 행동이신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거는 그러니까 소개팅이 아니라 초면에 맞는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초면에 맞는 처음 만났는데 비즈니스 미팅에서 머리 한번 까보실래요? 그러니까요. 몇 킬로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자켓 좀 입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그건 너무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그거는 기본적인 에티튜드가 너무. 이 사람은 누가 소개시켜 준 겁니까? 아리아나 동그라디님? 회사 동생이 소개시켜줬습니다. 회사 동생하고 평소에 친하지 않으셨죠? 오늘 억하심정이 그랬나 있으신 거 봐요. 아닌가? 이 남자도 잘생겼습니까? 그다지. 이 남자분은 네. 뭐 연애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특이하신 분. 쑥스러운 TV 지숙님은 지금까지 상담을 하시면서 네. 이런 종류의 상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유형은 또 처음이네요. 참 저는 지금 순간 네.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아리아나 동그라님의 사연 아직 끝 아니죠? 아직 끝 아닙니다. 하나 또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리아나 동그라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드디어 사귀셨어요. 와, 이번에 드디어 사귀었다. 사귀는 사이에서 생일을 맞았어요. 이건 누구 생일인가요? 그분 생일입니다. 남자의 생일.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정말 모자라서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선물을 도저히 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에게 구체적인 품목을 얘기해 준 거죠? 네, 종류랑 브랜드랑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브랜드까지? 네. 네.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받고 싶어하던 선물은 모자였는데 온라인에선 구매할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었어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아는 동생에게 부탁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나중에 남자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어요. 잠깐, 기쁨에 겨우한 게 아니라 격분이요? 맞습니까? 네. 격분입니까? 네. 아니 기뻐야 되는데 왜 격분을 하지? 그러게요.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반반이 갈렸다는 건 그럼 너가 그랬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선물을 대신 사주신 동생분이 설마 뭐 남자 사람 동생이거나 뭐 그러셨나요? 그건 생각 못했다. 그런가요? 남자인가요? 친남동생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친남 동생이 선물을 사줬는데 왜 남자가 화를 내는 거지? 그럼 오히려 동생분한테 고맙다고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의 사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보통 광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물은 본인이 직접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동생이 그때 학생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네. 부탁을 했던 거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남동생한테도 너가 원하는 거를 같이 골라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남동생 선물까지 사준 게 빈정상했나?
어떤 포인트에서 격분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의견이 반반 갈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선물은 직접 사야 된다. 왜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냐라는 아니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요.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은 아니, 그렇게라도 선물을 직접 사는 카테고리는 어디까지죠? 내가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성의가 없는 건가요? 직접 팡에서 주문하면 선물을 주문하면 안 되나? 무조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사와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요. 저는 의견이 반반 나뉘었다는 게 저는 더 의아한데요. 선물을 직접 너가 샀어야 돼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지금도 만납니까? 아리아나 동그라미님?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아니지. 그 뭐지 진짜? 근데 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뭐 사러 갈 시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까지라도 부탁해서 그 선물을 꼭 사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전 하나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했어. 브랜드까지. 전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그 평소에 넌지시 흘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사귄다 그러면 뭐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그 내가 지금 보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그 링크를 띄워놓는다든지 그걸 두세 번 보여주든지 아니 얼마든지 우아하게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직접 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본인이 먼저 얘기하기는 아, 그래요? 했었는데 네. 그때가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귄 지 얼마 정도 됐었나요? 아, 그래도 몇 달, 한 서너 달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서너 달 만에 생일이 돌아왔고 아리아나 동그라님의 생일은 더 먼저였고 네. 네. 선물 제가 받으셨어요? 네. 뭐 받으셨어요? 목걸이? 그때도 받고 싶은 걸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 재밌네. 더 재밌네. 보통은 이렇게 품목이랑 브랜드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받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장기 연애할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장기 연애하면은 선물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 어차피 뭐 그냥 됐다 그냥 꼭 필요한 거 그럼 서로 얘기하거나 그럼 서로 뭐 필요한 걸 주고받기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3개월 됐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을 모신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보통의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의 사연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만났던 연애들이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이 완전히 결혼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은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은 지금 자발적 비혼을 선언하신 건 아니죠. 자발적 비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 지금 자발적으로 저는 비혼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비자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근데 네, 또 이렇게 계시다가 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음. 결혼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이 30대 후반이시고 물론 동안이시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지켜봤을 때도 상담 내용을 몇 개 봤을 때도 완전히 연애를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결혼의 생각이 많이 없어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연애를 포기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연애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야말로도 연애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해서 쑥스러운 TV 지숙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약간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살짝 뭐 현타 같은 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건가 하면서 약간 연애도 싫어지고 결혼도 다 싫어지고 그냥 다 귀찮아지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그런 현타 같은 게 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까지 상담하신 사례 중에 그래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비슷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와 지금 10년차 베테랑 웨딩 플래너님께서도 상당히 당황할 정도의 놀라운 독특한 사연을 가지신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 이런 사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 인생에서도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한번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뵀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것 없으세요? 네, 없답니다. 없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제 만사가 다 귀찮은 혹시 연애와 결혼을 이제 안 하련다 그냥 혼자 살련다 그냥 이렇게 네, 약간 맞아요. 반 내려놓으신 건가요? 네, 약간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상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웨딩 플래너 연애 상담가로서
그래도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최근 몇 번의 연애가 뭐 좀 일반적이지 않고 나는 좀 독특하거나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이상하다라는 경험을 하셨다라면은 네. 당분간은 연애를 잠깐 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럴 때 뭐 나름 현타 같은 게 올 때요. 계속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바심을 내서 더 누굴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여기서 만약에 한두 번 더 그런 경험이 생기시면 네. 진짜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상태일 때는 그냥 잠시 연애를 쉬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잠깐 그냥 관심사를 다른 데에 잠깐 두시는 것도. 이건 약간 이해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계속 실패를 봤는데 그렇죠, 그걸,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거를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죠. 계속 뺐다 하면 결국 가진 자산을 못 잃게 되니까 그쵸. 차라리 그냥 잠깐 기다려라. 네, 잠깐 예. 때를 쳐다보지 기다리셨다가, 말아라. 네, 예, 잠깐 그러니까.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리아나 동그란데인데 마지막 연애는 얼마 전이었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생각을 오래 해야 돼. 7년 정도? 7년이요? 이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모자남 사연이 7년 전으로 거슬러 아니요, 올라가나요? 그 전이었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30대 후반이시니까 30대 초반부터 연애를 안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세상에. 오래 쉬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 쉬어서 응.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에이, 이제는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힘들 것 같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흔히들 연애 세포가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연애 세포가 죽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교수님?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별로 뭐 못 느끼시는 거겠죠. 뭐 소개팅이든 뭐 누군가를 만나는 거든 연애든 뭐든 그런 거에 이제 흥미가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두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게 싫고 뭐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예 비혼주의 난 진짜 아예 뭐 연애고 결혼이고 난 아예 안 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찾아보셔 조금 더 마음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늦어지면은 그때는 자발적 비혼이 아니고 확실한 비자발적 비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40대와 이 30대는 전혀 그쵸, 다른 그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더 늦기 전에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네, 그 솔로 엄청 오래된 솔로 선배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 늦지 않았다.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 노력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레나 동그라데님은? 있죠. 있어서 가장 한두 달 전까지 소개팅을 하긴 했었어요. 그동안 잘 연애는 그동안 안 하신 건데 소개팅은 꾸준히 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 소개팅은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한두 달 정도 전이었고 그것도 그냥 별로 잘 되지는 못했었어요. 여기서 상담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수님. 다음번 소개팅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자들이 어떤 점을 보면 좋을 것이라는 실전성 높은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리아나 동그라네님이 네. 연애도 결혼도 약간 이제 흥미를 잃고 살짝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조금 뭐 될 대로 되라 뭐 아님 말고 막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그게 그 상대방과 대화에서 그 상대방도 무조건 느껴졌을 거라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랑 만나는 이 자리가 지금 재미가 없나? 관심이 없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억지로 나왔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상대방이 동그란데님한테 관심이 있으려다가도 그렇군요. 지레 그냥 그냥 밥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뭐 그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뭔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갑자기 들어서 뭐 그 사람과 연애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다음에 혹시나 또 소개팅 자리가 있거나 누구 만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그냥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대화에 연애로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그렇죠.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보면 또 전혀 다른 결과가 그 이후에 애프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아리아나 동그라데님? 네. 마지막 소개팅에서 어떤 모습이셨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나가기도 했고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갈 때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네. 쑥스러운 TV 지숙님의 조언은 이거 같아요. 일단 어떤 경기든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 맞아요. 그 경기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기만큼은 최선을 다해보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즐기자. 그 소개팅이 그러니까 상대 남성이 혹은 여성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이상형이 소개팅에 나올 확률이 어디 있어요? 없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좋아해 보도록 즐기도록 노력해 보자.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지 못한 그 애프터 상황이 펼쳐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저는 볼매 같은 거 잘 안 믿는 말이긴 한데 실제 사람 보다 보면 계속 바뀌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음 해볼 땐 뭐 시큰둥했는데 괜찮네 이 사람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진짜 몇 번 만남을 지속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번 소개팅, 다음번 만남 때는 내가 지금 아직 발견 못한 원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안나 동그란디는 어떠세요? 뭐 상담해 보시니까 당황하셨어. 네. 좋았습니다. 네. 지수님도 이런 분은 처음 보시죠?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네, 조금 사연자분도 조금 약간 독특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 본인이 독특하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래 독특하신 분들은 본인이 독특하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쑥스러운 TV 지수님은 스스로 독특하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기도 한데요. 제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캐릭터 독특하다. 그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저는 진지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튜브를 또 하는 것도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넘치시는데 보통 그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밖으로 터트리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런 TV 지승님은 뭐 너의 튜브나 본격적인 상담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고요. 오늘 상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의 평가와 관계없이 저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굉장히 흡족합니다. 일단은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비전,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어떤 경기든 노력해라, 즐겨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깔끔하게 승복하자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에게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덕담이랄 것까지는 뭐 없지만 네. 뭐 지금 너무 늦지 않 충분히 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외모와 그런 시간과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임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나 동그라님이 저도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지만요.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가 소유의 집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매달리지 않게 되는 아쉬울 그런 게 없는 케이스도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애의 효용성, 연애의 즐거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가진 집, 뭐 내가 가진 친구, 뭐 내가 네. 가진 재산이 주는 즐거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 연인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감정적인 요소는 그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리 뭐 좋은 곳을 가도 연인과 함께하는 그런 거에 대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아쉬울 게 없다? 그게 제일 아쉬운 게 아닐까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요? 돈은 있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없다. 네. 그게 제일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2부 때는 팩폭이 언제 날 거였는데 다시 또 마지막에 시원한 팩폭을 하셨습니다. 아리아나 동그라니는 지금 많이 아쉬우신 거예요. 네. 예,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굉장히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아쉬움을 채우려고 최소한 시도를 해보자,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지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 좋은 상담 해주신 쑥스러운 TV 지숙님에게 감사의 한마디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예, 정말 유쾌한 2부 30분 후딱 지나갔고요. 예, 지수님 저희가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발랄한 연애 상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아름답고 가슴 아프고 찬란한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내일 밤 뵐게요.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